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쿠팡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쿠팡이 경찰보다도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보다도 먼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게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쿠팡이 오늘 오후에 또 입장문을 내고 자기들이 이거를 12월 초부터 정부와 협력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에 참여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정부가 먼저 지난 9일에 쿠팡 측의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예. 그래서 14일에 처음 만난 다음에 정부에 보고했고 예. 그리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뭐 데스크톱이라든지 뭐 드라이브도 회수를 한 거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또 시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친 조사 결과는 아니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지를 남겼는데 자기들이 협력한 정부 기관에는 뭐 국정원도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쿠팡이 한 게 수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경찰은 우리가 쿠팡과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라는 것도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은 그 윗선을 타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 맞는지 진위 여부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확인을 한 것 같다고 느껴져도 그걸 바로 이제 뭐 공표를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불쑥 자기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왜 쿠팡이 뭐 정부보다도 앞서서 발표를 하는지 이게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 씨요. 첫 구형을 검찰이 징역 1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7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 등등 다 해서 7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늘 가장 먼저 마무리돼서 결심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 발의되고 나서 윤석열 씨가 그 한남동 관저에 집거하면서 경호처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막았잖아요. 그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자기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사유한 중대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아전 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또 피고인을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뭐 반성을 한다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호처를 당시에 동원했었는데 이 경호처라는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가 없다면서 양형 기준은 뭐 징역 1년에서 4년 가중구간까지 다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한테 좀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했다라든지 뭐 군사령관들의 뭐 비하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씨 최후 진술은 아직 안 나왔죠? 조금 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나오면 계속 일단 정리하시죠. 지금 조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재판 때도 거의 67분,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최후 진술을 했었는데 오늘도 미리 이제 내용을 정리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거 이유를 아주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 김건희 씨는요. 매간 매직 알선수재 수재 이런 혐의로 기소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3특검 중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 게 김건희 의혹 특검인데 수사 기간이 이제 모레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남은 의혹들을 지금 다 모아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뭐 많이 받았잖아요.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는 뭐 귀금속도 받고, 뭐 김상민 검사한테는 이후원 하백 그림도 받고, 또 뭐 금거북이라든지 또 김기현 의원의 아내에게서는 로저 비비의 가방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
이 혐의로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뇌물죄까지 올라가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그러니까 남편 윤석열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거는 국수본으로 넘겨서 계속 예.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았던 그 디올백, 예. 디올 파우치 그것도 기존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예. 특검은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윤석열 씨는 8번째로 또 다른 걸로 기소됐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추가로 예.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잠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만나놓고도 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22년 1월 뭐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거는 지상파에서 다 중계가 네. 되는 방송입니다. 여기에서는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느냐 네. 없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2019년 본인이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에도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 세무서장이 자기와 아주 친한 그러니까 검사 그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소개를 해준 거냐라고 했더니 안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이 인정하는 녹음 파일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예. 불거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과정에서 또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허위 발언이 대선 전에 유권자의 판단을 예. 왜곡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내가 찍고 싶다, 찍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선거 범죄가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벌금형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제기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은 계속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난 9월에 박대준 전 그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예.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계속 의혹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 호텔 이용권을 받은 거 이제 160만 원 상당이어서 좀 논란이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는 저희 정치팀 단독 보도로 지역구 내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원내대표 가족이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예.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전직 보좌진이 2명인데 예. 이제 MBC 취재진과 만나서 이제 당시에 예.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이제 보라매 병원 부원장과 이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2023년 4월에 김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안과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4월 28일에는 병원 진료 행정실장이 이제 아내 이모 씨의 진료를 수행을 했고 예. 이때 백내장과 녹내장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계속해서 제보를 하는 건 팩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이 두 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어떤 내보냈다 그런 두 명이고요. 그 관계는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제보자들도 그러니까 안 좋게 의원실을 나왔다는 나왔다는 건 것을 팩트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제기하는 의혹도 하나하나 팩트가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이 이외에 또 이제 특혜 진료 의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은 이제 의정 갈등이 한창이었어요. 예. 그때 윤석열 정부가 그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예. 사실 병원 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 예. 그때 이제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보라매 병원에서 MRI를 예. 찍었습니다. 근데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 병원 행정실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아드님이 이제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데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보라매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실장은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 예. 오후 1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면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좌관들은 의원의 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감을 잘 모시려고 그러니까 과잉 충성했을 것이다. 그랬을 이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의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예.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이거는 당시에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예. 그래서 사모님이 직접 아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줬다. 예.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지역에서 상주하는 보좌관이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예, 전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병원 예약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예. 인정을 했습니까? 자기의 아랫사람인데 부탁이라고 표현을 예. 일단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관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과 친분이 있는 보좌진에게 예약을 부탁했을 것으로 기억한다. 예. 그러면서 이게 다 해명이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접수한 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으며 영상 촬영만 보라매 병원에서 했고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기자가 이제 보라매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MRI 촬영을 네.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물었더니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어서 그런지 당일에는 안 된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보라매 병원이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김원내 대표의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이제 병원을 2배로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오늘. 네, 오늘 좀 또 추가로 저희가 저희 정치팀이 또 따로 추가로 단독 보도를 할 건데요.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에게 네.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네. 의혹이 추가로 지금 나올 겁니다. 이건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오늘 나올 네, 뉴스데스크 보시면 예. 네. 뉴스데스크도 꼭 봐주십시오. 예, 네. 예. 그래서 작년 물론입니다. 8월에 예. 김 원내대표가 이제 이 또 한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라고 예. 말을 했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이제 보좌진이 전화를 했더니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생명과 하나오션을 방문한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면서 구체적인 이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약간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건이라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연락드리게 돼 죄송하다. 예. 그러면서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길 희망하는데 예.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 이런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인 아들 김 씨가 네. 위에 이제 뭔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급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의원실 직원에게 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좌진은 실제로 하나 측에 이제 문의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네. 아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팩트로 드러나서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고 또 네. 근데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네. 이 보좌관들이 앙심 때문에 어떤 제보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이 제보가 진실이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하나는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안 좋게 헤어진 건 맞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 취재한 바로는 예. 안 좋게 헤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젯밤에 이제 의원들 단체 메시지방에 이제 본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제 나오니까 예.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예. 작년에 면직된 보좌진들이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예. 이게 악감정에 의한 사적인 복수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자기 방에 있는 보좌진 6명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대화방이 네. 있었는데 그 대화방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 6명을 모두 해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좌진이 당시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에 대해서 좀 욕설 섞인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 일정에 대한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어서 이래서 내가 얘들을 잘랐다. 이런 취지로 이제 네. 이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정당하겠느냐는 네. 취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한 예. 셈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제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지금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앙심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앙심이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팩트의 문제겠죠. 예,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요. 예. 좋게 그 의원실을 네. 나왔으면은 굳이 자기들이 수행했던 과거의 부적절한 네.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네. 거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이제 6명이 해고된 뒤에 그 중에 2명은 변호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쿠팡의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쿠팡 측과의 만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쿠팡 측과 이제 여의도 호텔에서 만나면서 이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네. 그 대화 나오는 이후에 한 명은 해고되고 네. 한 명은 2주 뒤에 상하이로 가라. 대관 담당인데 상하이를 가라는 통보를 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취업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 반대의 양상을 띈 겁니다. 취업한 거를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해코지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예. 본인들은 받아들이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본인들이 그냥 단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박대준 전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뭐 끼고 싶지 않아, 이 상황에서 끼고 싶지 않은데 뭐 너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라면서 그 녹취도 저희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끝까지 폭로하겠다는 지금 끝까지 알겠습니다. 가겠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가 어디서부터 틀어졌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기하는 어떤 의혹들이 팩트가 어디까지가 정확한 팩트고 어디가 과장된 것인가 이걸 가려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오늘도 또 추가로 또 입장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직 보좌진들은 김병기 의원과 가족의 비위 행위를 밝히고 전 보좌 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론에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뭐 신문들이 쓴 것처럼 진흙탕 싸움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SNS에 게재했던 그 텔레그램방 내용도 이게 캡처를 해서 이제 그 대화 일부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 보좌진들은 자시 아이디가 지금 도용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대화방에 접속을 해서 이거를 캡처를 했느냐. 그 과정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아이폰으로 이제 새로 바꿨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모 이모 씨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러니까 제보를 이어가고 있는 2명의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잘린 직원 6명이잖아요. 막내 직원 9급 전직 보좌관이 당시에 이제 아이폰 바꿨다고 해서 이제 뭔가 기계적으로 도와줬대요. 도와주고 나서 뭔가 검색하기도 하고 자기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풀어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모님에게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자리를 비웠는데 이 직원은 그때 이 사모님이 자기 아이디를 도용한 것 같다라고. 아이가 도용됐다는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주장이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 캡처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말한 것과 남들이 말한 거 다르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그 아이디로 떴다. 내 아이디로 떴는데 나는 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당 내에서도 좀 여론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당내 최다선인 박지원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시를 했는가 반성을 해야 된다,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정청래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였어요. 그래서 주제가 원래는 이거 아니었고 100일 간담회를 못해서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하는 거였는데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 물었더니 정청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며칠 뒤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에서 그냥 잘하겠다 이러면서 사퇴서를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을 많이 하겠죠. 뭐 국회의원 배지가 무료 숙박권이고 뭐 진료 프리패스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회사 일을 아빠 보좌진에게 시키는 건 최악의 갑질이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자당 의원이고 동료 의원이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의혹 자체가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선 의원은 요즘 누가 숙박권을 돌리냐 이런 말을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160만 원짜리 숙박권을 받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한 20-30년 전에 좀 이렇게 통용됐었던 그런 안 좋은 관습이랄까요? 뭐 우리가 구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악습이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감시가 좀 촘촘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해요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몇 달 남긴 했지만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선거를 거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래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사퇴하라 마라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도 임기가 있는데 당에서 이뤄지는 일을 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예. 네. 자, 민주당이 통일교육 특검법 발의했군요. 네, 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특검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의원과에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부딪혔던 게 그 추천권이었잖아요. 네. 특검 추천 권한을 기존에 이야기되던 뭐 민변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못 받겠다고 했던 거는 빼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예. 이 세 개 단체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 특검 법안을 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넣자고 했던 그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 입장은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지 범죄 혐의는 아니라고 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추천권을 그 제3자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민주당은 오늘 1월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